네, 반갑습니다. 원초록 기후학교. 오늘은 불편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원불교 청소년국의 송인법 교무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저는 원불교 환경연대 조은혜입니다. 교무님은? 원불교 청소년국 송인법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시원한 바다가 있는 사진 한 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죠.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더군다나 저기 누워있는 청년들이 참 훈훈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세상 사람들 다 아는 BTS. 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하는 BTS입니다. BTS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사진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해변이고 너무 근사한 그림이죠. 예. 그런데 저 사진 뒤에는 사실 불편한 진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진실이 네, 있죠? 어떤 거냐면요. 이런 그림입니다. 사실은 저 해변은 BTS가 뮤직비디오를 찍기 전에는 저렇게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던 공간입니다. 예, 바로 삼척에 있는 맹방 해변인데요. 예, 저곳에 사실은 그 대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새로 건설되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아름다운 해변에 누워있는 BTS의 모습을 조만간 더는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석탄 발전이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의존을 많이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전 세계가 모두 다 석탄 화력 발전소는 빨리 이제 멈추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저 아름다운 해변을 없애버리면서 파괴하면서까지 새로운 발전소를 짓고 있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죠.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런 불편한 진실을 자꾸 마주하고 있어야 할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편을 디자인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편, 어떤 것일까요? 불편한 진실이란 이야기는 2007년도에 그 미국의 당시 엘고 부통령이었죠. 엘고 씨가 출연했던 다큐멘터리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다큐멘터리의 제목이에요. 당시 이 다큐멘터리 덕분에 엘고 씨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무엇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했을까요? 잠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Hurricane Sandy slammed into New York City last night, flooding the World Trade Center site. Storms get stronger and more destructive. Watch the water splash off the city. This is global warming. I feel so scared. Sorry. Despair can be paralyzing, but this to me is the most exciting new development. We're seeing a tremendous amount of positive change. The basis is there, but it's still not enough. It's crunch time at the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Paris. Still some really tough negotiations going on. What would it take to shift to renewables? I'm talking about breaking the impasse. Virtually every nation in the entire world agreed to get to zero greenhouse emissions. It is unprecedented. It's time to put America first. That includes a promise to cancel billions in climate change spending. Our plan will end the EPA. The next generation would be justified in looking back at us and asking, what were you thinking? Couldn't you hear what the scientists were saying? Couldn't you hear what Mother Nature was screaming at you? This movement is in the tradition of every great movement that has advanced humankind. We're not going to recognize it. We don't want to discuss it. It is right to save humanity. It is wrong to pollute this earth. It is right to give hope to the future generations. Don't let anybody tell you that we're going to get on rocket ships and live on Mars. This is our home. 이렇게 영상에 나온 것처럼 너무나 많이 봤던 모습이죠. 지금 우리가 거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기후재난 관련한 뉴스들, 이러한 모습들이, 장면들이 2007년도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들을 빠르게 캐치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앞으로 머지않은 시일 내에 더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으니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편했죠. 이 이야기를 마주하는 것이. 그래서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지구온난화는 사실이 아니다. 너무 과장된 이야기이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위협할 정도까지가 아니라, 뭐, 허리케인, 또 태풍. 자연적인 현상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이런 자연적인 현상은 이제까지 쭉 지구 역사 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어떤 그 기후적인 상황인 건데, 이걸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과장됐다. 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냥 불가피한 자연 현상일 뿐이다. 네, 자연 현상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많이 논의를 했죠. 그리고 당시에 영국 법원에서는 실제로 엘고 씨가 주장했던 내용들 중에는 과학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외면을 했죠. 너무 불편한 이야기였으니까. 그런데 핵심은 진실이라는 거죠. 이 진실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됐을까요? 이 원인이 뭘까요?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뭔가 많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진보해야 되고 라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오히려 파괴하는 쪽으로 역주행하는 걸음을 걸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 불편한 진실을 지금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저도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를 만나는 분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참 다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불편해. 환경과 관련된 사람들,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참 불편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 나만 불편한가요? 어떠세요? 저도 가끔 동기들한테 팩폭러라고 많이 평가는 받고 있는데, 이게 진실은 진실대로 말을 해야 그래도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프로 정신으로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프로 불편러가 될 수밖에 없는 프로 것 불편러가 같습니다. 지금부터 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에서는 프로 불편러라고 하면 뭔가 트집을 많이 잡는 사람, 항상 뭔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밝혀지는 이야기들이고 늦기 전에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는 사실은 팩트 폭격을 맞아요.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히려 프로 불편러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화이트 불편러로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화이트 불편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네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버려도 좀 더 이렇게 단순하게 줄여보고 싶으나 버려도 짐이 줄지 않는 막 신비의 마법을 겪고 있죠. 맞아요. 저도 방은 작지만 그 방 청소하면서도 돌아서면 치울 게 있고 돌아서면 치울 게 있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짐이 많았었나라는 생각을 치울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치우고 나면 뒤에 또 새로운 게 쌓여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에서는 정말 이렇게 치우는 집안일이 귀찮아서 미니멀리스트가 되기로 했다라고 해서 책을 내고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귀찮아서 우리는 미니멀 라이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의 이제 불편한 진실인 거죠. 네. 또 이런 현상도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러면 자꾸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는 짐들을 속에 살고 있을까? 그것은 뭔가를 계속 사기 때문이잖아요. 예. 근데 정말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쇼핑 중독이 됐을까? 현대 사회의 사람들을 대부분 쇼핑 중독, 쇼퍼홀릭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계속 쇼핑을 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광고. 그렇죠. 광고. 네. 예.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이건 필요한 거야. 네. 몰랐지? 이런 걸 사야 해. 나도 모르게 알고리즘이 알아서 추천을 해주는 그렇죠. 요즘 광고가 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미 우리는 뭔가를 자꾸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막 돈도 빌려주고 돈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뭔가 제도를 다 풀어주면서 쇼핑을 하면 할수록 이득이 되는 거야. 포인트가 쌓인 포인트를 절약하는 거야. 오히려 이 좋은 기회에 쇼핑을 해야 돼라고 막 부추기고 있죠.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쇼핑 중독이 아닌지 반성해 봐야 돼. 왜 그렇게 낭비하는 삶을 사니? 라고 얘기하면서 막 쇼핑 중독 자가 진단 표를 가지고서 들이대면서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꽉 우리만의 책임일까요? 우리가 쇼퍼홀릭이 아니라 우리는 광고홀릭이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시스템에서 이런 구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이 소비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결과적으로 지구에 좋지 않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줄여야겠다. 특히 이제 우리는 쓰레기를 많이 줄여야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실제로 쓰레기 없이 살아보기, 일주일 챌린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요즘 사진 속의 저분도 기자분인데요. 쓰레기를 안 만들기 도전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안 만들기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생활 속에서 나온 쓰레기가 저만큼. 안 쓰기로 마음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거기 보면 정말 다들 익숙한 것들이죠. 거의 다 뭐냐면 상품의 포장재들이에요. 예, 물건을 샀을 때 딸려오는 원하지 않았던 포장 쓰레기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피할 수 없는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또 불편한 진실이 있죠. 이건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불편함 속에서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냥 이게 이런 그 단순한 생활의 불편함 뿐일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재앙, 재난의 시대라고까지 얘기할 정도가 됐잖아요. 이미 뜨거워진 날씨가 정말 더워를 지나서 이제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의 여름이면 폭염을 걱정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올해 유럽은 1,000년 만에 가장 큰 홍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많은 도시가 잠겨버린 참담했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날씨뿐만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했던 사람들, 기아 인구가 더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장난으로라도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그렇죠. 말을 할 정도인데도 기아로 그렇게 많은 오히려 목숨이 상황을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저소득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더 이상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선언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심각한 재앙이죠. 재앙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온 지역으로 편중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대부분이 이제 아열대성, 네, 아열대 국가에서나 재배했던 망고. 네, 열대 과일들 이제 네. 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뜨거워지는 날씨가 되고 있고요. 이런 날씨가 이제 출생률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출산율이 급감하는 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 이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환경 생태 감수성이 좀 더 예민한 우리 청소년들은 이미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극단적으로는 7.5년 정도, 10년도 채 남지 않은 기회의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1.5도씨, 지구온도 상승을 1.5도씨로 막아낼 수 있는 기회, 주어진 기회는 이 정도밖에 없다. 정말 우리 이제는 북극권만이 아니고요. 작은 얼음 조각 한 덩어리에 의지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북극곰의 신세가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참 너무 불편하죠. 그러게요. 지금 불편한 거는 불편도 아닌 것 같으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너무나 충격이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너무 충격적이다. 그런데 이제는 충격을 넘어서 슬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슬픔이라는 이야기 속에는 깊은 절망감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네. 너무 불편한 진실인 거죠. 이 상황들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 이 불편한 진실에 감춰진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지금의 그러면 이 슬픈 진실, 아픈 진실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이 뭔가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 많이 생산을 하게 돼서. 그렇죠.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결핍이 아니라 과잉이라는 거죠. 저 사진 속에 있는 공간을 빽빽히 채우고 있는 저것들이 다 버려진 핸드폰들이거든요. 네, 버려진 핸드폰들이라는 거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소비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버린 것들이 대량의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쌓여가는 쓰레기 산과 쓰레기 바다에는 쓰레기 섬이 갇혀가는 그러한 상황이 됐죠.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 전체를 아프게 하고 위험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진실이라는 거죠. 이 상황들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많은 나라에서 정말 지금의 사회 구조를 선도해왔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미국, 독일 같은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60%에서 70%가 넘는 여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 성장이 이제 환경보다 우선시되면 안 된다. 경제 성장의 해가 되더라도 이제 환경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제 절반을 넘어서서 거의 70%에 육박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과소비가 지구와 우리와 사회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인정하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인정하고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마주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불편을 좀 새롭게 디자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잉 생산과 성장이 위험하다. 자, 위험하면 어디로 갈까요?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위험에서 벗어나는 선택.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망? 네, 도망가야죠. 위험은 일단 도망가야 되겠죠. 근데 갈 데가 없네요. 어떡할까요? 위험하기 전에 예방을 네.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도망갈 데가 없어서 예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거절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자존감 넘치는 있어 보이는 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잘못됐다. 이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어떤 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일회용 사용을 안 하겠다.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을 안 사겠다. 이런 네네. 거절, 간단한 광고 거절. 홀릭으로 광고가 네. 사라는 것을 사지 않고 내가 네, 필요한 걸 주도적으로 사겠다. 네. 선택하겠다. 나의 이제 선택권을 회복하겠다 이건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지금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쓰레기를 사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내용물인데, 알맹이인데, 그 알맹이에 딸려오는 그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어택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포장재들을 다 거부하는 그런 캠페인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캠페인들은 곧 이제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한테 주는 메시지고 경고인 거죠. 불필요한 이렇게 낱개 포장, 또 묶음 포장, 또 선물 포장, 이중 삼중에 이런 쓰레기를 만드는 그런 식의 생산 방식을 이제 바꿔서 정말 실속 있는 내용물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우리도 환경 생각합니다. 환경을 위한 활동들 할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선언들 많이 하고 많은 또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서 재활용해서 옷을 만든다. 그렇죠. 옷을 만들기도 하고 또 막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린으로 가는 패션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정말 그린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글로벌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들, 유명한 패션 브랜드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린을 선언을 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친환경이 아닌 그린을 포장한 그린 워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린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만드는 것으로 우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계속 만들어도 되는 걸까?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 계속 만들어도 되는 걸까? 그렇죠. 네. 만드는 것을 줄이는 줄여야 거. 진짜로 그린이죠. 그렇죠. 줄이고 이미 이제 만들어진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활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재활용할 방법을 찾았으니 계속 만들어도 된다. 이것이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온실가스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공장의 굴뚝의 연기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만 초록으로 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위장 환경주의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린워싱은. 우리는 이제 그린워싱을 또 살피고 경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거절해줘야 되는 거죠.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거절만 하면 또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또 뭔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한번 찾아보자. 일상적인 누구나 하는 의식주 생활에서 우리는 또 어떤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안 입는 옷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거나 네. 혹은 이제 그렇죠. 정말 옷은 지금 너무나 패스트 패션이라 그래서 한 번 입고 버리는 옷도. 네, 맞아요. 네, 안 입고 버리는 것도 안 입고 버리는 것도 맞아요. 네. 많아요. 일단 사놨는데 유행이 지나서 뭐 몸에 맞지 않아서 결국은 버려지는 것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옷들을 이제 꼭 새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려 입는 거죠.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것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지만 나에게 새롭게 다가온 것이라서 이것은 중고가 아니라 N차 신상이다라고 얘기를 N차 하거든요. 신상. 네. 중고라는 개념으로 볼 게 아니고 항상 내가 최초로 쓰게 되면 이것은 나에게는 새로운 거다. 공장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만 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잘 활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먹는 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먹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탄소를 줄이는 그 실천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실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잔반을 안 남기려고 네. 먹고 있습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 정말 중요해요. 음식물도 정말 버려지는 것으로 예, 사실은 정말 많은 온실가스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음식들을 좀 만드는 거. 그러려면 식습관을 전면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만들어서 버리고 또 많이 쌓아뒀다가 버리고 대량 생산해서 버리고 하는 것들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들을 잘 쓸 수 있도록 또 잘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물론 음식의 종류에 있어서도 조금 더 탄소 배출을 덜하는 육식보다는 채식 중심으로 먼저. 그렇죠. 그리고 기왕이면 재료들을 먼 거리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보다는 좀 가까운 거리에서 로컬 지역 마켓에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유통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탄소와 에너지를 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거. 뭐 냉동식품이라든가 이미 만들어진 그 가공식품들 이것들을 좀 덜 이용하는 것도 정말 먹는 것에서 식탁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주거 생활에서 에너지
절약들을 좀 실천할 수 있는 것, 정말 슬기로운 에너지 생활 필요하거든요. 에너지 절약에 대한 팁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천이 필요한 거죠. 꼭 실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탄소를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의로운 에너지, 재생 에너지들로 만들어 쓰는 것들. 그래서 원불교도 저희 아리백 원불교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리뉴어블 에너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 100%로 에너지 자립하겠다. 이런 실천들을 함께 하시는 것. 이것들이 두 번째 선택.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바꿀 수 있는 용기. 네, 이제까지 해왔던 삶의 방식을 좀 바꿔보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바꿀 수 있는 용기 구체적인 생활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일상생활에서 어떤 용기 저는 내시고 있을까요? 자주 하는 건 아닌데요. 이제 집에서 쓰고 있던 반찬 그릇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담아오는 네. 것들을 실천은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죠. 용기 내 챌린지라고 해서 용기 담는 그릇을 가지고 가는 용기를 내면 음식을 이렇게 거기 음식을 담아서 더 담아오니까 가져오는. 포장 쓰레기를 줄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또 삶의 방식도 바꾸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도 기여하고 또 그래서 이제 쓰레기 다이어트도 많이 하시고 뭐 기후 밥상을 한다든가 또 공동으로 생활재를 같이 만들어서 나눠서 쓰면서 그 포장 용기를 줄인다든가 뭐 이런 실천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도시를 푸르게 하는 도시 텃밭 가꾸기라든가 또 나무 심기. 그렇죠?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저희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또 좋은 에너지 운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석탄, 석유를 채굴하고 또 우라늄을 채굴하고 사실은 이렇게 깊은 땅 속을 파헤치면서 땅에 가두었던 탄소를 공기 중에 내뿜어내게 되는 이것이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1차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있는 자연을 재활용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운동, 또 생태 공동체 운동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같이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참여하는 것 이런 활동들 이것을 저희는 원불교 초록교당들이 하고 있습니다. 초록교당들이 초록실천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양한 실천들을 하고 있죠. 이런 용기들을 내기 시작을 하면 이것이 주변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선한 영향을 주는 화이트 불편러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거절하고 용기를 내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시작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지금까지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없던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당신의 선택은 이제 상상하기입니다. 네. 조금 불편하지만 오히려 좋은 삶, 불편하지만 행복한 삶, 즐거운 삶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떤 걸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불편해도 좋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또 텀블러 사용해서 텀블러로 커피를 받는 그런 것들. 일회용을 좀 안 쓰는. 일회용을 좀 덜 쓰는. 설거지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뭔가를 챙겨 들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 한 명이라도 일회용 쓰레기를 좀 줄일 수 그렇죠. 있다면 그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상상, 즐거운 상상이죠. 네. 그런 일들을 같이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그걸 이제 사회에서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실천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정겨운 그림이지 않나요? 네. 시장. 네, 시장이네요. 시장.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들을 이제 물론 편리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쉽게 많은 것들을 그냥 구입했다가 맞지 않으니까 확인되지 않은 것들도 버리기도 하고 반품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유통의 에너지들을 좀 줄이자라고 하고 또 함께하는 어떤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시장 경제, 지역 경제로 이제 너무 이제 글로벌보다는 이제 지역 경제로 더 많이 참여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장을 가는 불편함이 있지만 또 거기서 얻어지는 즐거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많은 먹을거리를 생산해내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의 이제 변화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 밑에 있는 그림처럼 반듯반듯하게 잘 정돈된 땅에 한 가지 작물만 심으면 많은 것들을 생산하겠죠. 생산량은 높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대신에 우리는 생태계의 다양성들을 잃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동물들이 그렇죠. 살 곳을 잃어가게. 단일종으로 식물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생태계의 다양한 종들은 생태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라져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잖아요. 이제는 맨 위에 단계. 작지만 다양한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이런 경작의 방식들, 이런 땅의 이용 방식으로 다시 복원을 한다면 생태계의 모든 종들이 다시 돌아오고 꽉 찰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경제 방식들을 좀 상상해. 저는 오히려 저 위에 게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정감가고 좋죠. 네. 일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예, 좀 불편하죠. 그렇지만 네. 예,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또 행복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눠서 쓰는 네, 그림. 예, 서로 같이 건네주고 옷도 건네주고 차도 건네주고 집도 건네주고. 요즘 당근마켓 그렇죠. 유행하는 예. 것처럼. 네. 예, 저는 이걸 물건을 물건답게 쓰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은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쓰임이 있게 만들어 놓은 형상이잖아요. 쓰임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고 쓰임이 없을 때 사실 또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차지하고 있고 그것을 두기 위해서 공간을 더 늘려야 하고 이런 이제 악순환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필요한 건 필요할 때 쓰고 같이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 형태로 가보면 어떨까. 훨씬 더 그럼 다양한 것들을 즐겁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 가지 경제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공유 경제, 생태 경제, 지역 경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삶들. 이것이 조금 더 재미있고 즐겁고 좋은 삶이 되지 않을까? 좀 더 행복한 삶을 네. 살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네,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요즘 도넛 경제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이렇게 거의 우리는 주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네, 그래프로. 그런 그래프 형태로만 봤었는데 사실은 경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한테 주어진 생태적인 자원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과잉되지 않도록 그 생태계가 다시금 복원하고 순환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이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모자라지 않도록 모두가 다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사회적인 기초는 잘 갖추는 형태. 그래서 안과 밖이 딱 잘 어우러지는 하나의 원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의 경제가 가장 바람직한 경제 형태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에겐 참 익숙하죠. 그렇죠. 이게 도넛 경제라고도 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이런 경제라고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는 이런 경제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종교인들은 이러한 삶의 형태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는 모두를 포용하는 경제가 되어야 되고 환경과 자원들, 생태계를 파괴하지 말고 그것을 서로 보살피는 돌봄의 경제. 예, 그 무한한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지원하는 일에 먼저 바탕을 두는 그런 경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과잉을 이제 사악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잉의 사악함을 거침없이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이제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윤리적인 경제로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삶들을 상상해 보면 즐거울 것 같아요. 네. 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불편을 디자인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런 쌍 모양으로 완성이 되면 완성이 더 훌륭할 것 같아요. 더 완벽하지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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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있는 삶의 모습을 어우러지는
세상을 한번 같이 상상하고 디자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불편을 디자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제로 웨이스트, 플라스틱 없이 잘 산다, 또 재활용,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재활용은 재활용은 많이 들어봤는데 재활용은 아직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재활용하면 재활용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쓰는 거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물건을 그대로 있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기능을 만들어서 또 새롭게 창조해서 쓰자.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라스틱 병을 옷으로 변환을 시켜서 쓰고, 또 커피에서 나온 커피 찌꺼기들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책상도 만들고 화분도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씀으로 인해서 그 쓰레기가 다시금 쓰여질 수 있는, 쓰임이 있는 물건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건 아이디어가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활용들을 하게 되면 지금 만들어진 쓰레기들을 우리가 쓰임 있는 물건으로 같이 쓰면서 쓰레기도 줄이고 더 만들지 않아도 되고 다른 것들 더 생산하지 않은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말들도 있겠죠. 검소하지만 풍요로운. 네. 검소한 게 오히려 풍요로운 삶. 또 정말 숲이 있는 그냥 상상만으로도 싱그러워지는 그런 숲이 있는 공간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제 종교에서 많이 얘기하죠. 지구는 우리 어머니와 같다. 모든 생명을 품고 있고 또 잉태하고 있는, 그리고 보살피고 가꾸는 그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그런 태도들, 거기에서 출발하면 조금 더 우리가 자원을 쓸 때, 활용할 때, 생태계를 이용할 때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탈성장 이야기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에서 벗어나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 성장을 다르게 좀 보자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착한 에너지, 재생 에너지 많이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평등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또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복원하는 것, 공유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생태주의는 어떤 여성주의적인 시각, 관점, 여성주의 돌봄과 생산이 있는 그런 순환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키워드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 불편이 어떤 즐거운 상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우리는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다. 관계성들을 찾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편을 디자인하는 일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시작 단계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보태주셨으면 해요. 지금 보여지는 이제 QR코드를 찍어서 한번 같이 의견을 모아주세요. 불편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실천을 하면 좋을까?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우리는 어떤 언어를 기억을 해야 할까? 이것들을 답으로 남겨주시면 모아서 저희가 지금의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모두가 지속 가능하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구로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도 주시나요? 네, 선물도 드릴게요. 선물은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는 모두가 불편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에서 계속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